시험만 시작하자마자 막 이러면서 갑자기 딱 쳐다보면서 침을 캬 하고 뱉는 거야. 정말 짧은 시간에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개운한 느낌이 드나요? 혹시 수면 마취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정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장님, 스투시, 스투시 알아? 이옷 알아? 스투시를 알아? 앉아주세요. 이거 스투시야. 젊은 층 나 젊잖아. 나 젊잖아. I'm still so young. 마음만. 오늘 주제 뭔가요, 원장님?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이 강력한 썸네일을 보고 지금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떤 거? 프로폴폴은 마약류이다. 그렇지. 프로포폴은 마약입니다. 이걸 보고 들어오셨겠지? 이 주제를 갑자기 선택하신 이유가 뭐죠? 있지. 우리 병원에 이제 단골이신 분이 있어. 5년? 6년째 되셨는데 꽤 열심히 오시고 나랑 꽤 친해. 근데 어저께 오셨었는데 가을철이 되니까 리쥬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하고 싶어 하시는데 통증이 좀 세다는 정보를 얻으셨고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데 되게 고민된다고 하시더라고.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원장님이랑 지금 벌써 몇 년째 봤고 되게 좋은 관계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헛소리를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리고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해서 너무 원장님한테 민망해지고 이제 그럴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여러 이제 매체나 이제 들으신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수면 마취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 환자가 수면 마취 딱 들어가고 수면 마취 시작하자마자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욕을 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막 갑자기 딱 쳐다보면서 침을 캬 하고 뱉는 거야. 위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그러면서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런 일들이 솔직히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전혀 일어나지 않아. 솔직히 환자분들의 고민은 그런 걸 거야. 내가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이상한 말 하면 어떡하나, 욕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막 침 뱉으면 어떡하나.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 나는 우리 정말 이 환자분이 너무 귀엽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감사했고, 솔직히. 왜냐하면 그 전체적인 나와의 관계와 이런 우리 병원과의 관계 그리고 본인 이미지 신경을 써주시기 때문에 본인 이미지를 그래도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 그래서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진정 효과를 가진 마취 주사는 굉장히 빠르게 수면이 되어지고 깨어날 때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많이 쓰게 되고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쓴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한 번쯤은 그럼 용기를 내보고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사실 수면 마취라는 말은 맞지가 않거든. 진정 마취라는 말이 맞는데 진정 마취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정말 주사 바늘만 봐도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 미주 신경성 실신이라 그래서 대변 보다가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거든. 힘을 갑자기 끙 쥐거나 그러면 뇌루관은 혈관에 이제 이완이 일어나면서 뇌 쪽에 이제 피가 잘 안 가니까 이제 쓰러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포스러운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나 통증 상황에서 그런 미주 신경성 실신을 하면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싶고 조금 젊어질 수 있는 항노화적인 변화를 좀 갖고 싶으신데 너무나 시술 자체가 두렵고 무섭고 하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수면 마취, 진정 마취를 좀 할 때가 있지. 수면 마취 하면 정말 푹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숙면? 사실은 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이걸 좀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도 꽤 컸어. 정말 소수의 환자분들이고 문의가 오긴 하지만 수면 마취를 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개운한 느낌이 드나요? 혹시 수면 마취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잘 때 뇌파를 보게 되면 잠잘 때 수면에 뇌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수면 마취를 할 때 쓰여지는 프로포폴이랑 그리고 케타민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수면을 했었을 때 뇌파 검사를 했었는데 숙면을 취할 때에 뇌파가 발견되는 거는 전혀 아니야. 프로포폴이랑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해서 잘 자고 일어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좀 착각이기도 하고 내 채널이 뭐야 좀 이런 의학적인 걸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 빼고 알파파라고 하는 약간 릴렉스 되고 진정이 돼 있는 그런 파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진정되고 이완되고 휴식하는 느낌이 드는 거지. 이것들이 잠을 잘 자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잠을 잘 자게 느껴지는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프로포폴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진정, 두 번째는 기억을 살짝 상실하고 세 번째는 의식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런 릴렉스 되어 있는 그런 뇌파들이 의식 소실과 그리고 기억력 상실이랑 진정 효과 때문에 내가 잘 자고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착각과 생각이 들게 하는 이유 때문에 물어본 것처럼 숙면을 하게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프로포폴 하고 나면은 얼마나 기절이 있는 거예요? 프로포폴 수면 진정 마취를 들어갈 때 여쭤보는 게 있어. 술을 혹시 잘 드세요? 라고 물어보거든. 왜 그러냐면 주량이랑 큰 상관관계가 있고,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가 빨리 되고, 그리고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양이 들어가고, 또 몸이 크거나 그리고 근육량이 많거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약에 훨씬 더 용량이 좀 들어갈 수는 있겠지. 안 걸리겠네요. 저는 취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호세죠. 뉴스 보면 가끔 프로포폴 중독해가지고 이게 되게 사회적인 문제로 문제가 되지. 이슈가 되잖아요. 그렇지. 남용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당연히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랑 원장님들 병원에서 다 적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 자체가 전산화되고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왔었을 때 동의를 구한 다음에 혹시라도 자기가 망각하고 있거나 까먹을 수 있는 어떤 수면 시술이나 이런 것들, 마약류들, 정신과 약들 처방받은 것들, 그리고 감기약마저도 어떠한 마약성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전부 다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전산화돼 있고 구축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하면서 중독되거나 아니면 나쁘게 쓰여지는 것들이 최근 한 2, 3년 들어서 많이 좀 체계화돼 있고 전산화돼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야. 수면 마취할 때는 공복을 유지해야 되나요? 유지하면 좋지. 유지하면 좋은데 우리가 어떤 기도 삽관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닌 진정 마취를 혈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뿌티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거든. 뭐 15분에서 뭐 30분 이 정도 기간을 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아. 무슨 구토를 한다고. 솔직히 피디님도 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베개에 막 토사물이 막 나와 있는 그런 적 별로 없잖아. 솔직히 없지. 어떤 진정을 하고 자고 일어났었을 때 어떤 자극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고, 일단 위급 상황이 있어서 기도 삭관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공복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공복이 유지되는 게 조금은 좋긴 하겠죠. 왜냐하면 나와서 다시 흡인성으로 넘어갔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이런 수면 마취를 할 때는 모든 스태프들이 그 환자분을 위해서 다 모여서 시스템화되어 있고, 산소 포화도를 모니터링하고 심박을 모니터링하고 맥박도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목숨 걸고 모든 걸 곤두세우고서 그 환자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공복 때문에 구토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산소 탱크나 아니면 응급시 바로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대부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복을 꼭 유지해야 되느냐 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방광을 비우는 게 더 중요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에 토사물이 있고 토를 한 것보다는 소변을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잦은 일일 수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없지. 화장실에 먼저 갔다 오는 게 공복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수면 마취에 대한, 그리고 진정 마취에 대한, 프로포폴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가지셨으면 해서 콘텐츠를 좀 마련했는데,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어떠한 시술에 대해서 내가 항노화 쪽으로 조금 더 젊어지고 싶고 얼굴에 변화를 갖고 싶거나 하실 때 가는 병원에 가셔서 어떠한 마취 방법이 있는지, 그 중에 수면 마취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수면 마취가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좋은 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케이, 오늘 우리 수면 마취에 대한 영상 준비한 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